네, 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서영준입니다. 오늘 그 대한성형TV에서 모시기 어려운 선생님 한 분 모셨습니다. 대한 두개안면 성형외과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종우입니다. 네. 이 보면 양악수술 자체도 예전에 비해서 계속 발전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많은 네. 사람들이 노력을 해왔고, 또 교수님께서는 양악수술 쪽에 또 선수술, 교정 전에 수술 먼저 하고 교정을 하는 선수술에 대해서 교과서도 이제 내시고 또 그런 트렌드를 이끌려고 노력을 많이 해오셨는데, 이 양악수술에서 조금 이제 아직도 좀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목숨을 걸어야 하느냐 이런 경우도 있는데, 혹시 양악수술이 그렇게 위험한 수술인가요? 서영준 교수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미 개발된 지가 1950년대 후반부터 해서 60년에 정식으로 이제 뭐 논문까지 나오고 정확히 시작된 지가 벌써 60년이 넘었죠. 근데 놀라운 건 60년 전에 만들었던 수술 기법이 지금까지 큰 태세에서 많이 안 변했잖아요. 네네. SSRO나 르포트 1의 테크닉 자체는. 그러니까 처음에 오베기스 선생님이 만드실 때부터 사실은 너무나 잘 만들어 놓으신 수술 방법이고, 물론 후학들이 조금씩 변형을 해서 모디피케이션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좋은 수술이고 전 세계에서 이미 다 행해지고 있는 수술이고, 다만 이제 2000년대, 2010년 이제 후반, 뭐 2000년대 이제 후반에 너무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좀 무분별하게 그냥 뭐 많이 여기저기서 막 개원가부터 해가지고 막 수술을 막 치과 성형외과 막 하죠, 경쟁하듯이 막 수술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고들도 좀 생겼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뉴스에 너무 많이 나고 막 사망 사고에 대한 막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받으셔야 될 분들이 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을 걸어야 되나요? 뭐 이제 받아야긴 하겠는데 너무 겁나시니까 그런 말씀하시는데, 경험이 좀 있는 의사가 어느 정도 규모, 뭐 대학병원 같은 데서라도 이제 규모가 되는 병원에서 한다 그러면 사실은 위험할 게 거의 없는 수술이죠. 근데 다만 이제 출혈이 된다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 매니지 하는 방법도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닌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못 소홀히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조심은 당연히 해야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심한다면 그렇게 위험한 수술은 아니니까. 근데 좀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잘 찾아서 상담하시고 수술 결정 신중하게 하시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지금 대한 두개안면 성형외과학회 임상적인 그다음 기초적인 어떤 연구의 질은 사실은 미국에 전혀 뒤질 게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얼굴뼈 미용 수술 같은 경우, 뭐 양악 수술이라든가 광대 성형술, 하악 성형술 이런 거는 사실은 저희가 트렌드를 지난 한 20몇 년 동안 이끌어왔죠. 그래서 오히려 미국 의사들이 배워서 따라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희가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게 양악수술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것도 저희 성형외과 의사들이 만들어낸 거고요. 2000년대. 예를 들자면 상악과 하악을 같이 수술한다고 그래서 양악수술이라고 이제 흔히 악교정 수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대중화시킨 것도 사실은 성형외과 의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네. 이번에 그 국제학회 때 교수님께서 양악수술에 대해서 라이브 서저리를 하실 계획으로 알고 계신데, 그 라이브 서저리라는 게 이제 실제 수술하면서 이제 같이 공유 이제 논의도 하고 하는 걸 이제 세 수술실에서 한 방에서는 양악 수술하고 이제 한 방에서는 구개구순열 환자들 라이브 서저리고요. 한 방에서는 이제 각종 얼굴의 골절, 뭐 광대 골절, 하악 턱 골절 이런 안아 골절 이런 것들을 라이브 서저리 하는데 준비는 거의 다 잘 돼가고 있고요. 네. 구개구순열 양악 수술은 저희 또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성형외과 의사들은 네. 뭐 구개구순열 양악 수술이 워낙 많아서 거기 사실 구개구순 양악 수술은 일반 미용 양악 수술하고 좀 다른 측면도 막 사실 어떤 면에서 훨씬 좀 더 어렵죠. 방법도 어렵고 수술 계획도 좀 더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어느 과에서 받아야 되냐는 논란이 있지만 뭐 구강외과에서 받아야 되는 거냐, 뭐 성형외과에서 받아야 되는 거냐. 근데 뭐 환자분들이 아마 보시면 어느 쪽에서 경험이 좀 더 많은 의사가 있을 거고 또 어느 쪽에서 좀 더 잘하는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학회 입장에서 이제 잘 그런 교육된 후학을 교수님께서 많이 길러내시고 또 젊은 회사들 잘 교육시켜 주시면 더 많이 양악수술에 대한 발전도 이루어지고 또 더욱더 대중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무래도 좀 부작용에 대해서, 그래도 부작용이 없는 수술은 없으니까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양악수술에 대한 환자들이 알아야 될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리스크 같은 게 조금 있을까요, 교수님? 뭐 양악수술은 사실은 부작용은 일단은 뭐 이건 재수술을 쉽게 할 수술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수술이 거의 0.5mm 단위로 이루어지는 수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교하게 수술을 하는 거면 이제 뭐 그거는 어느 정도 경험을 갖춘 의사면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다만 예기치 않게 쪽에 이제 상악골 절제할 때 출혈이 좀 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골절을 시킨 다음에 사실은 뭐 출혈 매니지가 어렵지 않으니까 보이니까 그거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악을 절제할 때 이제 SSR로 시상절곶을 칠 때는 여기 뼈 그 감각이 조금 뭐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신경을 자를 일은 사실은 거의 없긴 하니까 뭐 그거 말고는 사실은 이제 출혈로 인해서 이제 뭐 기도가 막힌다거나 뭐 이제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일 텐데 사실은 뭐 대학병원 같은 데는 이미 다 그 세팅이 돼 있으니까 마취과 교수님이 다 세팅이 돼 있어서 큰 문제 없고 사실은 개원가에서도 양악 수술을 하는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사실은 마취과랑 세팅이 다 되게 잘 돼 있는 병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아주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너무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는 데서 쉽게 양악 수술을 받으려고 결정하시는 거는 조금 신중하실 필요는 있겠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충분히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큰 수술이다 보니 수술을 하기까지 결정을 하는 과정 자체로 조금 환자분들이 신중하게 꼭 필요한 거 한번 스스로 되새겨보고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요새 이제 또 선수술 양악이 우리나라에서 사실 개발됐고 선수술 양악은 사실 오히려 외국에서 지금 되게 유럽 같은 데서는 핫 이슈가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사실 2010년 뭐 전 2007년부터 시작을 했었던데 이제 지금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폭발력 있게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모든 환자가 다 선수술 양악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주걱턱이 환자나 뭐 이제 비대칭 환자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저의 경우에 이제 선수술 양악에 접근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무턱이나 구개구순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선수술 그러니까 선 교정을 한 6개월에서 1년 최소한 하고 양악 수술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설명도 해주셔서 환자분한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양악 수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서영준이었습니다. 부경면 이사장 최종우였습니다.